누런 가래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감염이 심해진 건 아닌지, 균이 많다는 뜻인지 불안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가래의 색은 균의 색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가 염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색이 묻어나며 노랗거나 초록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색만으로 감염의 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 뱉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삼켜도 괜찮습니다. 가래는 원래 몸에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수분 덩어리입니다. 위로 내려가면 위산이 대부분 분해시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키는 것이 더 안전할 때도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래 그 자체보다 가래를 빼내려는 방법입니다. 외해하고 긁어내는 습관, 목을 세게 조여서 끌어올리는 동작은 성대를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쌓이면 점막이 쉽게 붉어지고 감각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실제 가래가 거의 없어도 뭔가 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남습니다. 결국 가래는 없는데 가래를 빼내려는 행동은 늘고 목은 점점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허프기침입니다. 성대를 닫지 않고 공기 흐름만 이용해 가래를 밀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쉰 뒤 촛불을 끄듯이 후하고 바람만 강하게 내보냅니다. 몇 번 반복하면 붙어있던 가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허프기침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성대를 긁지 않고 목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가래를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래가 잘 안 움직이면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 호흡을 부드럽게 넣어보세요. 기관지 아래쪽에 있던 가래가 조금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끼는 가래가 코에서 내려온 건지 기관지에서 올라온 건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코 뒤쪽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감기나 부비동염 뒤에는 끈적한 분비물이 뒤로 넘어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코를 살짝 막고 가볍게 빨아들여 보세요.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코가래입니다. 식염수 세척을 해봤는데 분비물이 나온다면 역시 코 쪽 원인입니다. 반대로 세척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기관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 가래는 숨을 깊게 내쉴 때 확인됩니다. 배가 등 쪽으로 붙는 느낌이 들 때까지 천천히 숨을 빼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소리는 기관지 내부에 끈적하게 붙은 가래입니다. 이후 허프기침을 반복하면 조금씩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래의 색과 양보다 중요한 것은 기침 신경이 얼마나 예민한지입니다. 신경은 코, 목, 기관지, 식도, 횡격막 등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기침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오래 간다고 해서 반드시 폐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천식, 비염, 부비동염, 위식도역류는 기침을 오래 남기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들은 기침 외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기침이 2달 이상 이어진다면 흉부검사나 결핵검사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성기침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면 약물로 진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데인 성분 약은 기침 신경의 과민 반응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용량 조절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목이 건조해지면 자극이 더 커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찬 공기나 먼지가 많은 곳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탕이나 껌을 이용해 침 분비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박하향처럼 자극적인 향은 오히려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 가급적 순한 것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조용한 장소처럼
지금 당장 기침을 멈추고 싶은 상황에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목 주변 근육이 움직이면서 신경 자극이 잠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가래와 기침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은 목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기침을 오래 남길 수 있습니다. 가래의 색에 과하게 반응하기보다 목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익히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오랫동안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침이 오래 이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래가 계속 있는 느낌이 난다.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가래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느낌은 대부분 신경이 예민해져 생기는 현상입니다. 목과 기도 주변에는 이물질을 감지하는 신경이 아주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은 공기 흐름, 냄새, 건조함,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자극이 반복되면 신경의 감도는 더 높아집니다. 익숙했던 자극도 이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가래가 없어도 가래가 붙어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가래가 있는 느낌이 생기면 또다시 긁어내려는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다시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오래가는 분들은 이 신경 과민 반응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을 하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먼지, 향수 냄새, 차가운 공기처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과자 부스러기처럼 가벼운 가루도 기침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침은 대부분 참을 수 있는 기침이라는 겁니다. 영화관이나 회의실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참을 수 있는 기침. 이런 기침은 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기침입니다. 이럴 때는 기침 자체를 줄여야 신경이 안정됩니다. 반면 참을 수 없는 기침도 있습니다. 의지가 아닌 반사로 나오는 기침입니다. 숨이 막히듯 갑자기 터져나오고 멈추려 해도 쉽게 안 멈춥니다. 이런 기침은 몸에서 보내는 좀 더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의 기침 모두 자극을 줄이면 호전됩니다. 기침을 계속 반복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도록 목을 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 오래가는 또 다른 이유는 건조함 때문입니다. 목의 점막은 항상 적당한 습도가 유지돼야 편안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난방, 선풍기 바람, 에어컨, 지하철의 건조한 공기 등은 점막을 빠르게 말립니다. 점막이 마르면 신경은 더 예민해지고 기침은 더 쉽게 유발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은 가래를 녹이는 역할도 하고 건조한 점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은 과한 자극 없이 목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움은 침을 자주 삼키는 것입니다. 침을 삼키는 과정에서 목 주변 근육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작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침 충동이 올라올 때 삼키는 동작을 한 번만 해도 자극이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또한 사탕이나 껌을 이용해 침 분비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단, 박하향이나 강한 향은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어 가능하면 순한 제품이 더 적합합니다. 기침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호흡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은 바늘처럼 가늘게 만들어 조금씩 길게 숨을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때 숨을 멈추지 않고 연속 동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호흡은 성대를 닫지 않게 해주고 자극을 줄여줍니다. 갑작스러운 기침 충동을 움직임 자체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은 여러 부위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코 안의 염증, 부비동의 분비물, 기관지의 예민함, 위산이 올라오는 자극, 이 네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기침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으면 분비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기관지가 예민한 사람은 찬 공기나 먼지에서도 바로 기침합니다.
위식도 역류는 위산이 목을 살짝 자극해 마른 기침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섞여 있을 때는 기침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을 두고 관리하면 좋아집니다. 기침이 2달 이상 계속된다면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누런 가래가 오래가거나 밤에 갑자기 심해지는 기침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기침은 몸의 보호작용입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보호가 아니라 자극이 됩니다. 작은 자극을 줄이는 습관만으로도 신경은 천천히 안정됩니다. 목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가래와 기침이 계속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폐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염증이 깊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코와 부비동입니다. 코 안의 염증은 생각보다 기침을 많이 유발합니다. 코에 생긴 분비물이 앞으로 흐르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분비물이 목에 닿으면 이물감으로 이어지고 신경이 반응해 기침을 만들게 됩니다. 부비동염이 있을 때는 가래가 폐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코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의 느낌만으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검사 없이 스스로 판단하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지가 민감한 경우도 흔합니다. 기관지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공기가 차갑거나 건조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기침이 심해지는 분들은 기관지의 예민함과 관련이 많습니다.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자극이 오면 기침 신경이 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목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기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는 사람들은 속쓰림보다 기침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산이 직접 느껴지지 않아도 목 주변 신경을 자극해 마른 기침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하지 않아도 기침이 오래 간다면 위산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침은 다양한 부위에서 서로 얽힌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극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기약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목과 신경이 이미 예민해져 있다면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집니다. 자극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환경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하면 점막이 쉽게 갈라지고 기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먼지가 많은 공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직접 목에 닿는 것도 자극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기침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의외로 큰 역할을 합니다.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면 신경은 더 민감해지고 가래가 붙은 느낌이 더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면 신경의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가래가 깊은 곳에 있을 때는 특정한 호흡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숨을 끝까지 내쉬는 동작이 그중 하나입니다. 배가 등에 닿을 듯 천천히 내쉬면 기관지 안쪽의 공기가 거의 빠져나가면서 묻어있던 가래가 살짝 움직입니다. 이때 약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리는 가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후 허프 기침을 이용하면 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가래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가래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도 목을 끌어올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용히 바람만 내보내는 동안 가래는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가래가 올라오면 뱉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뱉으려면 성대를 다시 자극하는 결과가 됩니다. 삼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신경을 더 자극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균이 거의 생존하지 못하므로 가래를 삼킨다고 해서 몸에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래의 색깔도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노란색이나 초록색은 백혈구가 만들어낸 단백질색이고 갈색처럼 진한 색은
염증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침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입니다. 색이 진하더라도 며칠 내로 줄어든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세 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다른 원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침이 심하거나 누런 가래가 오래 남는 경우라면 기관지나 코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불필요한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침을 관리할 때 생활 습관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물 마시는 횟수를 늘리고 건조한 공간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의 예민함은 많이 줄어듭니다. 침을 의식적으로 삼키는 동작도 짧게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됩니다. 사탕이나 껌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극적인 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지만 관리가 잘못되면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은 반복되는 자극을 기억하고 그 자극을 더 크게 반응하도록 변화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것, 이 단순한 원칙만 잘 지켜도 기침은 점차 줄어들고 목의 부담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침이 오래 이어질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식, 부비동염, 역류 문제, 그리고 드물게 결핵이나 폐 질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중 몇 가지가 특히 기침을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코와 부비동 문제입니다. 코 안쪽은 홍조와 분비물이 생기기 쉬워 기침과 가장 많이 연결됩니다. 코가 뒤로 넘어가면 목 뒤쪽 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끈적한 느낌을 남기는데 이 느낌이 기침 신경을 계속 자극합니다. 특히 앉아있다가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더 불편한 이유도 이 분비물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기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코의 염증이 핵심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기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를 관리하는 것이 기침 치료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생리식 염수 세척처럼 단순한 방법도 코 안의 분비물을 줄이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지의 문제입니다. 기관지는 공기의 흐름에 민감한 구조여서 차가운 공기나 건조한 공기, 먼지 많은 환경에서 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새벽에 기침이 심해지는 경우 기관지의 민감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호흡이 가벼운 자극에도 반응해 밤새 몇 번씩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지의 예민함은 오래 이어질수록 신경의 반응이 더 빠르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가래가 없는데도 기침이 계속 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의 민감도를 낮추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며 갑작스러운 자극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기침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도 기침의 흔한 원인입니다. 위산이 식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는 경우 목의 신경을 자극해 마른 기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없어도 기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각 증상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밤에 눕거나 식사 후에 기침이 더 심하면 위산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침은 다양한 장기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침의 느낌만으로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달 이상 기침이 이어진다면 여러 원인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곳만 치료하고 나머지를 놓치면 기침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시점도 있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진한 초록색이 오래 지속되거나 밤에 숨이 찬 느낌이 있을 때는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지면 폐 질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의의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기침은 심각한 병 때문이 아닙니다. 신경의 민감도가 올라간 것이 핵심입니다. 신경이 과하게 반응하는 상태에서는 가래가 없는데도 가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볍게 지나가는 공기마저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신경이 민감해진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공기의 건조함을 줄이고 따뜻한 온도에서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호흡을 풀고
천천히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신경의 안정을 돕습니다. 침을 삼키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삼키는 과정에서 목 주변 근육이 움직이며 이물감 신호를 잠시 끊어줍니다. 그래서 가래가 없는 분이라도 침을 삼키는 것만으로 기침 욕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탕이나 껌도 좋은 보조수단입니다. 단, 향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자극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기침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기침이 오래되면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평생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성 기침은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증상입니다. 몸의 구조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침을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을 더 자극해 기침을 반복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침이 심한 날에는 목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고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이 오래가는 이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장기와 신경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생활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잘 듣고 관리해 나가면 기침은 서서히 가라앉고 목의 불편함도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침을 다룰 때 중요한 점은 증상이 아닌 원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기침은 몸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지나치게 민감해지면 몸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집니다. 공기가 조금만 차가워도, 말을 오래 해도, 먼지가 스쳐 지나가도 바로 반응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침은 생활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몸이 긴장을 풀고 몸이 안정되어야 기침도 줄어듭니다. 먼저 공기입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점막은 금세 갈라지고 신경은 더 민감해집니다.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습해도 좋지 않지만 건조한 환경은 더 큰 자극이 됩니다. 온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기침을 바로 유발합니다. 특히 목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온도의 변화만으로도 기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목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큰 역할을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목과 기관지의 점막이 부드러워지고 신경의 자극이 줄어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침을 삼키는 습관은 짧은 순간의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물감이 느껴질 때 기침을 참으려 애쓰기보다 가볍게 삼키는 동작만으로도 신호가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탕이나 껌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제품은 오히려 신경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향이 거의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보조 방법은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허프 기침은 목을 다치지 않으면서 가래를 배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성대를 닫지 않고 힘을 주지 않으며 바람만 부드럽게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성대의 부담을 줄이고 점막의 손상을 막습니다. 가래를 억지로 뱉어내는 습관은 조금씩 위험을 키웁니다. 하는 소리를 내며 목을 끌어올리는 행동은 성대의 상처를 반복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가 섞인 가래를 보며 큰 병을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성대의 상처에서 나온 피가 대부분입니다. 습관만 바꿔도 이런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가래의 색깔로 병을 단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은 대부분 백혈구와 단백질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노란색, 초록색, 갈색 모두 염증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색의 변화만으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입니다. 기침이 3주 이상 혹은 8주 이상 이어진다면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핵이나 폐 질환을 고려해야 하므로 빠르게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침이 오래되면 큰 병이다라는 고정된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신경의 예민함 때문입니다. 검사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 신경 자체가 예민해진 사람들에게는 기침을 억제하는 약이 효과적입니다. 코데인 계열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특정한 병이 없어도 기침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라면 신경 차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용량을 조절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줄이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여러 신호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기침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깨거나 대화를 오래 하지 못하거나 숨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과 환경입니다. 기침은 하루 만에 사라지는 증상이 아니지만 잘 관리하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극을 줄이고 숨을 천천히 내쉬고 물을 자주 마시는 일, 가래를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고 목을 부드럽게 보호하는 일, 이 단순한 과정들이 쌓이면 기침은 점차 사라지고 목의 불편함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침을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대로 반복하는 것도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를 잘 듣고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기침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평생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민해진 신경도 충분히 회복됩니다. 그 회복 과정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의 반복입니다. 몸의 속도를 따라가며 자극을 줄여나간다면 기침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목은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